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훨씬 통화감이 좋군요. 네, 사무실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유선은 아니지만. 네.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상당히 반응이 뜨겁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실망하는 분위기도 역력하고요. 그렇죠. 여야가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일단 그 내용을 잠깐 간추려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 반응, 향후 전망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질질 끌려왔고요. 네. 이게 우리 기억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시면 세월호 국조특위가 시작된 게 6월 2일이었습니다. 네. 세월호가 4월 16일에 터졌고요. 그런데 6월 4일이 바로 지방선거여서 6월 2일 특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진도 팽목항을 여야 의원들이 내려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새벽에 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만 팽목항으로 내려갔었고요. 용산역에서 기차타고 그렇게 혼자 네, 갔죠. 맞습니다. 4일날 선거 치르고 나서 5일날 다시 또 한번 팽목항을 내려갔죠. 이게 실제로 이 특위가 가동된 것은 5일로 보는 것이 이제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관 보고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쳤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있었고 제일 핵심은 이제 특별법을 논하기 이전에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번 주였죠. 예. 이번 주에 청문회가 열렸어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 문제는 열리지 못한 이유는 이 증인 채택의 여야 입장 때문이었던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더해서 핵심적으로는 특별법이 여당안과 야당안의 이제 차이가 컸는데 사실은 그 내용의 이제 어떤 차이의 유무보다도 핵심은 유가족의 특별법이 이제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민변하고 함께 만들어 놓은. 맞습니다. 민변하고 함께 만든 거죠. 이게 다 법조인들이 충분히 헌법질서 내에서 문제가 없는 법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왜곡된 이제 전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흠집 내기가 여당에 의해서 많이 집요하게 맞습니다.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주로 이제 일베 회원들로 이루어진 1인 시위자들이 네. 의사자 지정 이게 가당한 일이냐 또는 왜 이제 이 대학을 특례로 보내줘야 되느냐 보상금을 몇 억씩 요구한다 이런 유언비어죠. 유언비어. 왜냐하면 팩트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면서 어찌 보면 여론과 또 언론은 여기에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서 호도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의 구성. 두 번째로는 수사권을 조사위에 부여해라. 네. 기소권을 부여하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요 네 개가 끝이거든요. 네.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죠. 의사자 지정 문제 없고. 배상, 보상 얘기 일체 네, 없고. 배상, 보상 문제는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 네, 그것은. 배상, 보상의 주체가 누구이며.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법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무리한 요구가 주장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한때는 야당 쪽에서 이 유가족하고 협의하던 초기에 의사자 지정 문제나 이 보상 배상 문제가 일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초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족 대책위가 이 안에는 유가족도 들어있고요. 지금 10분의 실종자가 들어있고요. 조금 압축해서 말씀 좀 진행할까요?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이 관련 가족들의 이제 의지가 집약된 것으로 본다면 어쨌든 지금 이 가족 대책위의 이 특별법 안은 말씀드린 4개 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 지금 여야가 원내대표 이 주례회동에서 매주 모이기로 돼 있거든요. 네. 국회 식당에서 점심도 거르고 회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합의 타결이라고 나오는 거에 저는 지금 오늘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네. 과연 이게 타결이냐. 네. 자, 우선 보시면 수사권, 기소권 다 빠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설특검제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설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돼서 진상조사위가 17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네. 여당에서 5명, 야당에서 5명 이 진상조사위원들을 이제 추천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조 쪽에서 4명, 그리고 3명의 TO를 유가족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은 이제 17명 중에 3명인 거죠. 예. 여야가 또 이제 어떤 이제 인사들을 추천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진상조사위는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사실 법적으로 이것을 조사 수사하는 권한은 특검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 상설 특검에서 또 이 야당이 요구하는 이 특검 검사를 야당 추천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계속 반대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결국 그것도 포기했고요. 포기했습니다. 네네. 포기했고요. 상설 특검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타결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날조 수준이다. 언론이 지금 잘못 전파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로 오후에 확인되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이 청문회를 미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지금 17일부터 22일까지죠. 네.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뒤로 미뤄져서 열리면서 그동안 증인 채택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증인 채택도 타결이 됐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신문들이 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타결은 아니고 간사들한테 일임을 한 거고. 여야 네. 간사에게 일임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사들이 또 서로 이제 이 증인 채택안을 놓고 싸워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제1선에서 야당이 이 정도로 후퇴했으면요. 네. 이거 지금 유가족 안들 하나도 반영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수사권 포기한 거고 기소권 포기한 거거든요. 네.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결국은 진상조사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조사와 이제 보고 정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잠깐만요. 정리를 조금 네네. 하자면 지금 총 17명의 위원인데 야당이 네. 5명이죠. 그리고 그렇죠. 유가족 추천위원이 3명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똑같은 의견 보조 일치를 한다고 해도 8명. 그런데 8명이죠. 반수는 못 되는 거죠. 17명이니까. 반수가 안 됩니다. 반이 넘으려면 9명이어야 하니까.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논의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을 잡지 못한 건 뭐 확실한 거고. 네. 물론 청문회 증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네. 이따 7시에 국회에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세한 네네. 내용은 지금 우리가 뭐 몇십 분 남겨두고 짐작해서 말하는 것은 걱정할 위험하고 필요는 없겠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유가족들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것에는 크게 미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으로 합의하려고 그럼 이렇게 시간을 끌었단 말이냐. 이 너무도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야당이 별 할 말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국이 풀려갈지를 한번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주신다면요. 자, 이 특별법 문제는 야당이 일단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발표된 기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걸 야당이 또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든요. 예. 유가족분들께서 오늘 7시에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 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또 이제 유가족 기자회견은 이제 지켜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만 예. 국민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야당의 오늘 이 합의 타결이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지금 대다수거든요. 네. 아까 지금 이 선생님 말씀 주신 그대로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다면 이 투쟁한다고 투쟁 정당도 포기한다고 지금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만 네. 이 행위를 해온 것인가? 결국은 이 여당이 강조하던 부분들의 대부분 합의를 해준 방식의 타결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야당으로서 그동안 유가족의 입장, 어제는 제가 일부 야당에서 유가족의 입장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어제 이 시간에 드린 말씀을 지금 철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 유가족들도 내버린 상황이고요. 예. 또 국민들이 최소한 야당에게 바랬던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정말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저는 기소권도 양보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수사권은 가야 된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수백 명의 법조인들이 서명을 해서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건 아니다. 네. 아무런 하자가 없다. 법조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마당에 네. 결국 야당 스스로 모든 카드를 다 내려놓고 네. 어찌 보면 오늘
철수를 한 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네네. 말씀하세요. 그 원인이 무엇일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연 그렇다면은 이 야당 내에도 지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고 자기 머리를 깎아야 하는 지금 이 목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혁신을 해야 되고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세워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고요. 네. 노선을 뭐 선명하게 정해라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그 숙제도 산적해 있지만 저는 그것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양보할 이유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네. 세월호 특별법에서 야당의 혁신이 시작돼야 되는 원점이자 기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원점이자 기반을 지금 어찌 보면은 다 무시해버린 상황에서 예. 야당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예. 사실은 11대 4의 이 상황은 사망 선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사망 확인 선고입니까? 예, 뭐 확인 사살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근데 이게 예. 이 어떤 뭐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 해야 할 최소한 야당의 마지막 임무를 지금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스스로 무장 해제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평론가님, 이 점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말을 중간에 뚝 끊고 들어간 건가요? 괜찮습니다. 네. 네네. 그 박영선 대표가 네. 주례 회동은 말 그대로 그냥 늘 해오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동안 여러 채널별로 준비를 다 하다가 자 오늘 완전히 단판을 짓는다 이런 것도 미리 네네. 좀 뉘앙스도 풍기고 예고도 하고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매주 만나던 거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완구 대표하고 충분히 뭐 얘기는 하고서 이 안을 가지고 추인을 받겠다. 그리고 유가족들과도 협상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당이 지켜왔던 이 1년의 흐름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나 박영선이가 지금 원내대표 직무대행이자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와서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에 네.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간사 합의가 되든 뭐 원내대표 합의가 되든 의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긴급 의총을 열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다를 소집하거나 최소한 의총이 아니면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가 다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을 모아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이 이 정도 카드를 주고 우리가 이 정도 카드를 이제 받을 수 있겠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는 내부 의견은 청취해야죠. 예.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그냥 식당에 원내대표 둘이 앉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뒤가 뭔가 구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추정을 드리는데 네.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가장 이제 쟁점으로 두고 주변 상황을 보면 말이죠. 저는 이 집권 여당에서 이 특별법만 가지고 이 야당과 밀당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오늘 이제 일련의 뉴스들 중에 다 묻혀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과 지금 특별법 문제가 다 매체들을 뒤덮고 있으면서 빠져 있는 사건들이 뭐냐면요. 네. 최근에 이 여야 의원들이 지금 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련의 사태가 있습니다. 사전 공안 정국이요? 네. 공안 정국이라고 이제 야권은 또 주장을 하고요. 신계륜 의원은 이제 돈 받은 일 없는데 지금 이게 표적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먼저 이 소환되고 있는 줄줄이 국회의원들이 있죠. 예. 철피아가 있죠. 지금 조현룡 의원이 걸려 있고 오늘 구속영장 청구됐죠. 예,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상은 의원 이게 원래 한참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핵심적인 해피아의 이 첫 번째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시간을 끌다가 이제 수사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야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 금품, 비리 이런 문제들이 같이 터져 나왔어요. 네. 이 MB 정부 때도 종종 있었던 형식이긴 한데 이 여당 의원들의 부패 비리가 터져 나올 때 야당 의원들을 같이 이제 묶어 들어가는 형태. 예. 그러니까 우리만 더럽냐, 저쪽도 더럽다 이런 형태의 이제 검찰의 야권에서는 이걸 공작 수사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별법의 전격적인 이 해결, 야당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뒤로 후퇴해버린 예. 여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예. 이 지금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박영선 원내대표 혼자 이완구 이 원내대표와 단판 형식으로 테이블에서 결정을 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그 뒤에 뭔가 여당에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압박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박영선 의원도 이 중진 의원으로 다 알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이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단판이 가능했을 것인가? 그래서 좀 이제 이것을 지금 신뢰하기가 매우 이제 찜찜한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야당 내에서 물론 의원들 내에서도 갑론을 박이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뭔가 명명백백하게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네. 더 이상 뭐 시간을 끌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는 변명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누가 야당이냐면요. 가수 김장훈 씨가 야당이에요. 네. 혼자 지금 25일째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 이 안에 뛰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사흘째 단식을 하면서 네. 그분도 몸이 성치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다고도 그러네.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또 공연도 앞두고 있고 네. 그런데 이 죽음까지 각오하겠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지금 어제 제가 올린 트윗을 보니까 네.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갔더라고요. 아, 네. 그 수많은 영정들이 있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트윗을 올리면서 이제 조문객들이 하루에 5명 정도가 온다고 한다. 아,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비워둘 수가 있는 거냐. 어. 안산을 많이 찾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 밥을 굶고 지금 안산과 광화문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러겠습니까? 네, 어차피 대통령이 유가족 보러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그건 뭐 거침없이 하고 있고 말이죠. 예. 지금 이제 115일째인가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116일째에 타결이 되면 성공인 것이고 네. 130일째에 타결이 되면 실패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간 변수는 아무 문제가 네, 없는 거죠. 최소한 400만 명의 국내외 국민들이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그 서명 용지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400만 명이. 근데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거나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치부하고 저쪽으로 테이블 저쪽에 밀어넣고 일방적으로 이런 합의를 했다. 그렇죠. 뭐 교황 방한 전에 뭔가 서두르려는 여당의 새누리당의 뭐 압박과 회유 이런 것들에 조금 밀린 게 아닌가 싶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비대위 체제에 요구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앞으로 당이 잘 추스려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리스트 정하는 것 사실 그건 네. 다 이미 캐비닛 속에 들어 있고요. 그렇죠. 당이 위기 빠질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것들이니까. 또 하나는 이 세월호 그렇죠. 특별법만 잘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내도 비대위로서는 충분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건데 네. 이렇게 급하게 그다음에 국민 다수의 뜻과 유리된 채 이렇게 하는 것에 대단히 조금 아까 우리 최 평론가께서는 네. 무언가 구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해주셨는데 그 물음표는 이제 차차 확인을 해 나가기로 하고요. 있다고 보는데 네.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네. 계속 이러한 것들이요 네, 한 번에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의 정치 과정을 봅니다만 한 번 이제 정말 그 코가 꿰이면 네.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밀리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제가 새롭게 해체 재구성되는 혁신야당에 바라는 게 딱 두 개였거든요. 네. 하나는 정부는 지금 집권 여당은 레토릭 수사로 한다면 네. 야당은 몸빵을 하더라도 실천으로 해달라 이런 아하. 요구를 하나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좌우 개념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선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비전을 세워서. 네. 네. 근데 그게 전 뭐라고 보느냐 하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네. 눈물도 흘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전선이 약자와 이 소외자를 보호해야 하는 야당의 이건 뭐 야당이 좌든 우든 상관없고요. 야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임무 역사적으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네. 이것이 저는 세월호가 유일한 지금 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다 여권의 안으로 용납을 해버리면요.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5일이냐 130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지고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소모해야 할, 네. 싸워 나가야 할 이것이 이제 종착점이 아니라 첫 번째 시발점인데 맞습니다. 네. 이 스타트 라인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명의 위원 중에 9대 8로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과반이 안 되니까 예. 관철시킬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패하면 야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민 모두 다 공감을 해줬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네. 미디어들, 기성 미디어들이 다 야권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여권의 목소리만 진폭하고 이걸 우리도 다 알고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 국민TV에서 우리 또 이 선생님처럼 이 귀하고 훌륭한 분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권이 이제 변명을 못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스스로 기울어진 경기장을 인정해버리고 시작을 하면서 그 점이죠, 그 점. 네, 그렇게 해놓고는 국민들에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염치 없는 요구고요. 안타깝습니다. 옥쇄를 각오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게임하는 초등학생들도 이 룰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엔 다 아는데요. 네. 이 룰 메이킹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다 포기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가 또 흐지부지 되거나 이 유병헌 미스터리처럼 됐을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들 예. 그 합의서 들이밀면서 집권여당은 너희가 그렇죠. 사인했잖아.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은 그럼 그때 예. 미국은 9.11 테러 진상 밝히는데 1년 넘게 네. 꼼꼼히 찬찬히 서둘지 않고 그러나 확실하게 해왔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특검은 지금 활동 시한이 일단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령 일부 기한 연장을 한다고 해도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13일까지는 아직 좀 한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있고 네. 오늘 저녁에 세월호 가족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내일 오전 상황 오늘 밤에 국민 여론 형성되는 거 이런 거 봐가면서 네. 뭐 약간의 변동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큰 것을 다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승자박에 그렇습니다. 빠져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 최 네. 평론가께서 가수 김장훈 씨가 단식과 분향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청취자 몇 분께서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아 주셨군요. 네네. 안산의 그 종합분향소가 아니고 인천에 있는 일반인 분향소였답니다. 안산이 아니고 인천이었군요. 네네, 우리 저도 최 어제 평론가가 올라온 트위터만 봐서. 네, 잠시 네. 저 자료 하다가 조금 착각 있으신 것 같고요.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 오보를 낼 뻔했는데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니까 저희 청취자들 좋네요. 게시판이 아주 굉장합니다. 언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굉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네. 지금 이 울분을 이게 뭐 시리아 방송대국 상황 아닙니까? 야당은 왜 이렇게 얻어맞아서도 아플 텐데 네. 하지만 이 아픈 것을 이 도구로 삼지 말고 약으로 삼아서 죽었다 부활해 다오라고 정말 애정어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건데 스스로 이런 또 패착수를 둬 버린다면 정말 어제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은 지지층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적 조직이다. 야권은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이 분열이 되어 있어서 네. 이 당내에 개파 논리에 폐쇄되지 말고 이 범연을 완전히 깼다가 재구성하기 위해서 네. 더 크고 단단하게 한번 우리가 새로 성을 쌓아보자 네. 이런 염원을 말씀드린 것인데 네. 지금 이 오늘의 상황은 뭐 야권 내에서도 지금 당내 분열의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지금. 국민과 당을 유리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뭐 오늘 하루 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평론을 대신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 선생님 차분하게 말씀 주신 대로 저녁에 유가족 입장 또 이제 국민 여론 다 한번 다시 모아봐야 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 논리상 우리나라에서 합의해버리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이 나쁜 선례를 또 어떻게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정말 무색하게 돼버린 선거 11대 4보다 저는 오늘 이 협의가 네. 더 뼈아픈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맥점을 잘 짚어주고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내외 그리고 국민과 가족
유가족들 사이의 혼란만 훨씬 더 키워놓은 그렇죠. 그런 합의 발표가 아닌가 싶고요. 네. 요번 거는 조금 짧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꼭 네. 비단 윤일병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아주 엽기적인 묻지마 살인 그렇죠. 폭력, 이를테면 김해 여고생 살인 양태라거나 이런 거. 그렇죠. 도대체 뭐 군내 추가 가혹행위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배우는 건데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요인이 있길래 네. 이러는 것인지 우리 최영일 평론가 참, 시각에서 잠깐 정리를 이게 한번 해보고 정말 할 마치죠.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엽기적이고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시간을 근데 한 지금 2분 정도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뭉뚱그려서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90년대에 예.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런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혼란. 음흠. 지금 우리가 관피와 뭐 대통령의 이제 이 어법으로는 적폐척결 예.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발생했을 때 그때 지존파가 등장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이들이 인육을 먹고 부자들을 증오해서 강남 오렌지족들, 부유층 그랜저 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전남으로 데리고 가서 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왔는데 네. 이들이 정말 순박한 시골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욕망이 90년대에 폭발할 때 이들은 정말 촌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10억을 모으겠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예. 근데 이들이 결국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다 사형당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도 사회구조, 이 자본주의 체제의 희생자였던 거죠. 어찌 보면. 네. 뭐 스스로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벌어지는 이 일련의 양상들도 폭력의 고리가 지금 악순환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네.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 또 민간 영역 내에 15살 지금 여중생들이 3명, 4명 가담해 있거든요. 그렇죠. 김해 여고생. 네. 그리고 또 빌라 고무통 변사체 사건 보면 또 한 주가 어찌 보면 아이들을 방기한 채 여러 남성들을 이제 1년 죽음으로 몰고 갔거나 이제 살해한 정황인데 네. 이 모든 부분이 저는 사회 구조적인 병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사회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 선한 의지나 악한 또 속성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딜케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아노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자살론에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노미 자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 지금 엽기 살인 행각들도 모두 다 제가 보기엔 사회적인 아노미적인 살인들이다. 혹은 아노미적 폭력 현상이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지금 치안 따로 놀고 아무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예. 이 공권력이 지금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 네. 국민들은 불안하고 근데 결국 정부와 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물음표를 달 뿐이고 예. 유병헌 미스터리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게 또 세월호의 주범이라고 정부는 지목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 못 해놓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진상들은 지금 덮어버리기 위해서 예. 국회내에서는 여야의 당합이 벌어진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지금 집약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 그리고 살인공화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이 살인공화국의 해결은 저는 세월호가 풀려야 나머지가 풀린다고 봅니다.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최대 고리는 세월호다. 그럼요.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이렇게 표류하다가 대단히 실망스러운 양태로 가는 걸로 봐서는 뭐 지금 우리 최 평론가가 진단한 여러 가지 병리적 요소들 한꺼번에 청산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럼요. 좀 정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무섭고 불안한 거죠. 네. 네, 시간 되면 다음에 요 살인공화국 문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보시죠. 뭐. 네, 살인공화국. 말은 섬찟한데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민낯 중 하나니까. 지금 매체만 열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의 이제 연속이기 그거는 때문에요. 따로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분석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격분해 있어서 내일은 좀 수습하고 통화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내일은 조금 이제 컵의 부유물들도 가라앉고 뭔가 조금 그래야죠.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 심도 있는 분석 부탁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